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밴더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교통은요, GTX 디노선 벌써 준비 시작한다. 내용을 가지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이요, GTX 디노선 선점을 하기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유신, 태조, 현대 로템 등과 함께 인프라 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GTX D노선에 대한 얘기, 이때 또 E노선과 F노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 노선만 놓고 보면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 가서 인천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시민연합 이 노선을 좀 진행하고 싶은 이러한 쪽에서 좀 준비된 자료 같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먼저 좀 체크해 볼 게 뭐냐면 장기역, 그 다음에 검단역, 그 다음에 계양역, 그 다음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해서 비노선과 연계해야 한다라는 게 4차 국가철도망 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이 이유는 공약 때 언급한 얘기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좀 바라보면 하나은행이 뭐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잘 안 돼서 디노선은 꼭 성공하고 싶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비용과 제한들이 좀 들어가니까 한 700억 규모의 펀드를 좀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건설 엔지니어사, 유신 태조, 그 다음에 전동차 납품, 현대 로템 등이 좀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아마 미리 지금 팀을 꾸려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국토부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우선 협상자로 좀 선정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금융권 중심이다 보니까 FI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이런 컨소시엄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A노선은 물론 FI 중심으로 됐고요. 다른 이런 토목 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CI 중심, 그러니까 건설사 중심으로 컨소시엄들이 구성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고 이젠 슬슬 디노선에 대한 얘기가 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마 뭐 디노선이 된다라고 해서 당장 뭐 가격이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내년에 총선을 좀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그 다음 시장에서 주력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대형 호재로서는 아마 디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은행이 아니어도 다른 건설사나 아니면 금융회사에서 분명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도 강남역, 사당역, 잠실역, 삼성역, 맞죠? 잠실역, 삼성역. 이러한 주요 어떤 거점 지역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은 ABC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ABC보다 상당히 좋은 노선이다. 물론 시간적인 건설에 대한 시간적인 차, 실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자체로만 놓으면 상당히 다른 노선에 비하면 좋은 노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사업성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만약에 뭐 시작을 하나은행에서 먼저 했을 뿐이지 아마 다른 금융에서도 분명히 이 노선을 시시탐탐 노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이는 노선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 인천은 별개로 봐야 돼요. 이미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맞죠? 총선 때라고 해서 이 사업을 끌고 오기에는 신설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기존의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면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쉬운 부분은 분명 아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럼에도 삼성역 수서로 빠지는 요 구간은 지금 뭐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경강선을 좀 활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강선을. 특히 이 경기 광주 앞에 있는 삼동역까지는 또 신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는 경강선과 이어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보지만 요 수서역에서 지금 경강선은 지상에서 지하로 빠지는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삼성에서 이어지는 노선은 별도의 또 지하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불가능한 건 없지만 또 그리 쉬운 부분은 분명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개 다 Y자로 가기는 노선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그리 쉽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Y자로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인천으로 갈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쉽진 않지만 아마 정치적 결정으로 뭐 둘 중에 하나는 Y자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요. 아무튼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는 그리 녹록치 않은 사업이다. 지금 이어지는 사업들이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예전에 검토할 때는 잠실에서 고독에서 하남으로 들어가는 선으로 검토했던 부분하고 또 교산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기도 또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서울 도심, 그러니까 이 강동으로 통과되는 구간하고 교산으로 빠지는 부분하고는 조금 더 아마 좀 비교를 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아마 사업성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는 살아있다.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이 그리 녹록치 않다. 하지만 뭐 정치적인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가산 디지털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구로역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또 이 부분. 네,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또 봐야 될 게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 차량기지에 대한 부분이 일로 갈지 또는 팔당 부근으로 갈지 또는 하남 부근으로 갈지 결정에 따라서 또 역사 신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게 D노선입니다. 갈 길은 멀지만 파급력은 상당하다. 분명히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 그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D노선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별내서 이제 내년에 24년 6월 말 예정입니다. 뭐 6월은 아니어도 하반기 개통은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 90% 정도의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사역 별내역은 현재 17개 역이 운영 중에 있고 비교적 노선이 짧기 때문에 아마 별내선이 이어지더라도 별도로 구간 어떤 뭐 무슨 뭐 암사행, 별내행 이런 거 없이 전 열차가 별내까지 이어진다라는 것들은 별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구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당한 호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8호선을 타고 잠실역으로 가서 2호선으로 연동해서 가면 현재 이 구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버스라든지 다른 대안보다 8호선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8호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암사, 선사, 유적지 하고 장자역, 그 다음에 뭐 구리역 환승, 그 다음에 뭐 농수산물, 뭐 동구릉역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다산 진건지구, 그 다음에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은 다 구리에 해당됩니다. 구리에. 그래서 내년에 드디어 구리가 다시 한번 좀 재조명을 받는 이러한 시기가 분명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빨리 별내선이 개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신안산선입니다. 제가 지금 위클리 교통이라서 노선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조만간 노선별로 한번 각각에 대한 사업 현재 진행 상황
예측과 그리고 현재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후의 예측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셔야 좀 힘을 받고 또 열심히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많은 좀 힘을 보태주시고요. 신안산선 보겠습니다. 국토부의 발표고요. 25년 4월 개통이라고 뭐 목표를 그렇게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 25년은 지금 공정률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년, 잘하면 27년 개통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은 신안산선이다. 이름에 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기에 이 한양대까지 이어지는 안산 중심의 열차 운행 비중이 더 높다. 쉽게 말하면 열차가 2대 가면 일로 1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가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열차 운행 아니면 개통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 매화역 그리고 여기 학원역은 향후에 개통될 여지도 있다. 그 다음에 목감 이후에 여기에 장상지구가 있습니다. 장화역 또는 장상지구도 향후에 개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통을 할지 향후에 개통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또 Y자 형태입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 만나서 들어가는 형태고요. 당초 계획의 급행 비율이 상당했는데 현재 비율로 보면 급행 비율이 출퇴근 때 좀 있는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행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당초보다 급행력에 대한 기준은 좀 많이 약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급행력의 정차는 뭐 중앙역 하고 뭐 광명역 이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또 갈 수는 있겠지만 한양대역 이런 식으로 급행의 비율이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계획은 원래 이렇게 승강장이 6량입니다. 그런데 초기 운행은 3량 또는 4량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강장만큼의 운행이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도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민간 제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행 요금 플러스 알파의 요금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추후에 신안산선 특별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공개, 제 블로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언급을 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주시에 있는 제주 1공항, 여기는 성산 부근에 있는 제주 2공항 계획입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주변은 계획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개통으로 인해서 특히 이 종축 방향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고도 제한이나 소음 같은 것들의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여기서 해안가 중심의 이쪽 방향, 상대적으로 좌우측 방향은 소음이나 이런 고도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 또 도로축과 연결되는 이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차량이 빈번하고, 공항 하면 우리가 뭘 많이 쓰죠? 렌트카. 그럼 렌트카 하면 공항 주차장에 다 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 부지들에 대한 활용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근에 가까운 지역의 해안가 중심에 아무래도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이용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기본계획 안이나 요 내용들에 대한 얘기, 또 환경평가에 대한 얘기가 조건부로 통과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통과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통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들을 좀 보면 한 7조 원 정도, 적지 않은 상당한 어떤 제주시의 변화입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분명히 조건부 통과지만 통과는 될 거라는 거, 하지만 그 공사의 시작은 통과가 된 이후의 시작이라는 점, 이제는 거의 그러면 결정에 대한 중심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만 제주시의 입장, 그리고 제주 주민의 입장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정치적인 상황들 또는 주민들의 찬반이 분명히 갈린다라고 하면
당초보다 좀 늘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느 정도 좀 협의가 가능하고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만간 머지않아 한 5년 정도 내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35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35년 1차로 35년.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사를 한 기간 한 5년 정도 보고 기후에 여러 가지 뭐 조사들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30년 정도에는 안에는 시작을 좀 착공을 해서 35년 안에는 좀 활주로가 돼서 실제 비용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5년이 제주 2공항에 대한 중요한 얘기고요. 얼마큼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지만 부동산이나 이런 토지 가격, 땅 가격들은 땅의 가치들은 상당히 선반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후에 공사가 본격화되었을 때는 조금 늦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할 때 오히려 이때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보신다라고 하면 꼭 공항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으로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엑스코선을 예전에는 그 엑스코 지역으로 간다라고 해서 엑스코선이라고 했지만 이젠 4호선이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3호선까지 이어진 대구 지하철이 이제 4호선까지 공식적인 명칭을 좀 부여받을 예정이고요. 당초에는 아마 3호선이 현재 모노레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노레일 검토를 했다가 지금은 철제 차륜 그러니까 궤도 레일입니다. 그래서 궤도 레일, 고무 차륜, 모노레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궤도 레일로 이동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마 공사비는 모노레일 좀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유지 관리비가 좀 철제 차륜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비용들을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3호선 모노레일보다는 철제 차륜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경북대학교에서 북문역과 경대 교역을 좀 나눠서 두 개로 아무래도 좀 수요가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좀 변경됐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엑스코역의 위치를 조금 더 위로 올렸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직결로 환승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돼서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머지않아 이제 4호선 엑스코선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본설계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10년 내에 한 7, 8년 아니면 10년 내에 4호선을 실제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본 계획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본설계하고 또 이런저런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애로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2030년 정도까지는 생각하시면 그래도 좀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현재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들 좀 대구 하면 뭐 미분양, 뭐 무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인허가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하고 하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 가운데 4호선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서브TV 많이 좀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